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의 김보람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의 표정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의 충격을 말끔히 씻어낸다 상승 출발했지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7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급락의 중심에 있었던 가짜 백수원 논란 내추럴 엔도텍도 이틀째 하한가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표정은 어떨까요? 장중에 잠깐 숨고르기를 마치고 빠르게 랠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170까지 터치하면서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대형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멘토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2시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속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멘토부터 만나보죠. 추세 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내추럴 엔도텍이 어제 사실 트리거가 됐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 곳곳에서 이미 과열에 대한 우려는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믿을 건 형님뿐인가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히려 어제 코스닥의 급락 속에서 예.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 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오늘 장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어제째 급락 여파, 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백소 논란이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으로 마이너스 1.31%. 물론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일단은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장 자체 내에서 긴 시간 동안 하방으로 좀 흘러간다라는 부분들은 상방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좀 찾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시간들이 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대한 네.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예,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눈이 그동안에는 이제 코스닥 쪽 중소형 종목들의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조금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네.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88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8.1% 감소했는데요. 현재 현대차의 주가는 1.47%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원엔 환율이 900원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예, 일단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실적을 좀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시장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는 조금 부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차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오전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엔화에 대한 이제 약세 요인들로 인해서 네.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엔화 약세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좀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온전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반응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되면 향후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신차 효과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이제 포지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예상했던 대로 1분기의 실적은 우울한 성적표를 내놓았지만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한숨을 내쉬는 이유가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만 2종목이 들어있었거든요. 어제장 충격을 잘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다행입니다. 동성제약이 사실은 3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었는데요. 어제 잘 버텨줬습니다. 28.2%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21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장중의 목표가, 1차 목표가를 터치했었습니다. 웰메이드 예당 어제 사실 11% 장중에 급락했다가 빠르게 밑꼬리 달면서 낙폭을 줄였던 종목인데요. 2% 정도의 손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워낙 코스닥이 많이 밀렸고 오늘도 좀처럼 낙폭을 회복하지 못해서 어쩌나 사실 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괜찮네요. 예. 참, 네. 뭐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 시장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근데 동성제약이 사실 예.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급락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성제약 마찬가지로는 한 6% 정도 내리고 있는데 지금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해야 할 것인지 예.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네. 부분들이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봉독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 사실은 가장 크게 포지션을 잡은 쪽이 연모제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염색약.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영향과 더불어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1차적인 목표가를 8,500원에서 8,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목표치를 한차게 달성을 했고요. 예. 이제 차후에 이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군들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5,500원 직전 고점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요. 빠르게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배열되는 구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N자형 패턴들을 만들어내면서 상승하는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이 지금 현재 이평선상에서 굉장히 좀 굵게 표시가 돼 있는, 그러니까 밀크 색상인가요? 이게 지금 바닐라 색상인가요? 하늘색 선으로 형성이 돼 있는 이 라인 자체가 11선 구간입니다. 이 11선 구간들을 전혀 터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탈을 시키지 않는 과정에서 N자형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30%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수익 매도 처리하신 분들이 또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11선이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이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에 새로운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연모제라는 하나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성이라든지 차후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을 잘 동반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접근. 쉽게 말씀드려서 올라가는 종목군도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일정 수준 차익을 만들어내주고 쉬어가는 구간들에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추세 속에서 추세 상단에서의 매도, 추세 저점에서의 매수 관점.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중복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11선 자체가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재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메이드 예당 한번 살펴볼까요? 예, 웰메이드 해당 좀 아쉽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한 4,100원대 수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전에 일정 수준, 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역배열되는 구간이 아니고 정배열되는 구간 속에서 비석형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상단 부분까지, 하단 부분까지 내려온 이후에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 일정 수준 보시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된 포지션이 좀 겹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빠르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밑꼬리가 굉장히 깊게 달리면서 네.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3%대, 그리고 현재 우리 포트 내에서의 마이너스 2%대의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버틸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단기적인 삼각 수렴행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 자체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삼각 수렴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박스권 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져가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목표가까지 한번 굳세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장 충격 속에서도 큰 변동성 속에서도 잘 버텨준 최멘토님의 건강한 종목들 AS를 받아봤습니다. 잠시 현대차 중계해 드릴게요.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1%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워서 현재 2%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최멘토님이 들고 오신 오늘의 종목, 어제 충격을 딛고 난 오늘장, 어떤 종목에 주목하실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영동 멘토님의 오늘 세일즈 종목은 기계주,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이렇게 표현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걱정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서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나 봐요. 한 증권사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 봤어요.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매수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최멘토님은 어떠한 모멘텀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집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앞서서 이제 워렌 버핏이 탐낼 만한 종목이다라는 극찬 아닌 극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뭐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점진적으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일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시장에 대한 틀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펀드 환매 물량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제 강력한 코스피 증시 쪽에서의 수급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현 시점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보셨듯이 오전장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그닥 만족스러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2분기, 3분기 글로벌 증시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코스피 종목 정도,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좀 시켜놓고 우리 포트를 좀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이제 건설 경기 글로벌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우리 관련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밭캣을 한번 딱 떠오르시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밭캣이 뭐 하는 회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두산 인프라코어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밭캣 하면은 중장비 회사라고 딱 떠오르실 텐데 사실은 뭐 이제 일반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캐터필라라는 회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터필라의 글로벌 지역별 건설기계 판매 전년 대비 증감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기계주가 꼭 두산만 어렸던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이제 중장비 회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캐터필라가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2012년도 1월 달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던 부분들이 다른 업종이라든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굉장히 안 좋은 영업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빠르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밭캣뿐만 아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고 글로벌 건설 기계 쪽에 탑피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라에서조차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 네. 미국에서 벌어서 중국에서 까먹는다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월별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과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 2010년도, 2009년도 정말 두산 인프라코어 핫했거든요. 정말 많이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자, 그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중국 내 어떻습니까? 굴삭기 판매량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이유에
어떻습니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성장세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밥캣,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밥캣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재무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재무적인 부담과 영업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네. 자, 그런 부분들이 201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앞서 보여드렸던 캐터필라에 대한 주가 흐름들 보셨죠. 거기서 턴어라운드 일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도 중국 내 판매량이 어찌됐든지 간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들에서는 일단은 좀 시장에서 이 종목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하게 되면 사실은 중장비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네. 사실 그거 말고도 공작기계가 있습니다. 네. 뭐 엔진도 생산을 해내고요. 공작기계도 네.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자, 월별 공작기계 수주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등락이 좀 심하죠. 심하네요.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요. YOY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예. 마찬가지겠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작기계라는 거는 뭐죠? 뭐 공장에 돌든 어떤 게 돌든 여러 가지 산업적인 현황들이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돌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기계뿐만 아니고 뭐 중장비뿐만 아니고 공작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엔진 사업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바닥권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한번 대수 자체, 공작기계 대수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각 사업부별로 균형적으로 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셔야 되겠죠? 예. 예, 1분기 실적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아요, 사실. 아, 올해 1분기까지는 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뭐 좋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나오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컨센서스 자체를 하회시키는 내용들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자, 실적을 한번 잠깐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4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1,800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실적이 2015년도 1분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1,89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71억이었는데 현재로서 시장에서의 예상치는 92억 정도. 어찌됐든지 간에 작년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네. 일단 화두가 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업부에 대한 호조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2분기서부터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가가 반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닝 쇼크의 주가가 반영을 할까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에 반영하겠죠. 예, 그렇죠. 물론 주가가 많이 주가가 이제 바닥에 진행이 됐었을 네.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반영을 하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안 오르는 상황에서 어닝 쇼크에 반영하나요? 예, 워닝 쇼크의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시기보다는 2분기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적까지 다 브리핑을 좀 해드렸어요. 네, 밥캣 얘기 예. 저는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예. 네, 밥캣 프리 IPO를 추진 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프리 IPO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상장될 때까지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상장을 약속하고 미리 투자 자금을 받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재무 예.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도 많이 나오고요. 자, 앞서서 이제 밥캣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밥캣을 인수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실 밥캣이 애물단지였는데 예.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은 몰랐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밥캣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프리 IPO를 진행을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미리 돈을 받는 거죠. 네.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한국으로 송금이 됐었을 때 재무적인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네. 만약에 그리고 프리 IPO에서 성공적으로 유상증자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 밥캣이 상장했었을 때의 상장 프리미엄이 이 두산 인프라코어에 고스란히 담길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핵심 코어인데요. 지금 프리 IPO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상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업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무 개선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외인과 기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한 날 두산인프라코어를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업종은 물론 다르지만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우울하게 공개를 했지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대차 현재 3% 정도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두산인프라코어 더 눈길이 갑니다. 빨리 차트 열어보고요. 수급도 확인해보고 가격 전략 알아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31%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종목이 좋아서 오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피로 이전이 되면서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퍼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찌됐든지 간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상당히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네. 종목인데 대형주 포지션을 잡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제 분기 실적을 보면서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1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 그러니까 추세라는 개념을 제가 상당히 조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자,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 하락 추세 속에서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폭이 좀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단기 반등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제가 종목 세일즈 우리 포트에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12,000원대 초반으로 네.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2,000원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꼭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포트에 편입을 한번 시켜보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목표치 자체는 일단은 뭐 주봉상에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단은 16,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봉상에서 그동안의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요. 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손절 라인 자체는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종목 세일 종목 두산인프라코어 가격 네. 제시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시죠. 네, 두산인프라코어 매수 가격은 12,000원대 초반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